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죠.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와 하남 등 다른 서울 인접도시 편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금 수도권이 이 문제 때문에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서울시 김포구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건지 그 배경 살펴보고요.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지학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언급하면서 갑자기 이게 큰 이슈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래 이 발언을 내놓게 된 계기는 경기 북도를 자치도로 만드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없었더라면 김포시의 지금 서울 편입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을까? 저는 상상하기 좀 힘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말씀하십시오. 경기도를 이제 분도한다 그러니까 네. 즉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하니까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는 곳이 김포시인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 북과 남의 경계에 속해 있는 곳이고 예. 만약에 원래 안대로 북도 쪽에 속하게 된다면 한강 이남 지역이 유일하게 김포시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부 지역하고 한강을 경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실 그 경기지사께서도 이게 아직 김포시는 뭐 주민의 뜻에 따라서 북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뭐 네. 생각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처음에는. 예. 근데 남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즉 기존 경기도에 잔류하게 된다 그랬을 때도 김포시의 지리적 입지는 이게 경기 남부 지역의 다른 지역하고 또 연접하지 않는 그 서울하고 인천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 지역이 되니까 네. 김포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지리적으로 그 섬처럼 존재하느냐 예. 하는 그런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딜레마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도로 가기에도 지리적으로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네. 남도 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하고 인접하지 않고 인천하고 오히려 인접하기 때문에 뭔가 그렇죠. 남도의 예. 정체성을 갖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그 동쪽 끝은 서울하고 연접하게 되고요. 예.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면 김포가 들어오게 되면은 김포가 서울하고 붙어가지고 길게 지리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애매한 거 예. 아닙니까? 예. 사실 그러한 그 지리적 행정구역 단위를 형성하기는 쉽지가 않죠. 지금 이런 경기 북부자치도 분리 문제 여기서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기로는 출퇴근 통근 인구가 85%나 된다. 그리고 또 서울 인구가 지금 자꾸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서 서울 인구가 감소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를 크게 거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한 논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85%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예. 김포시의 그 통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근 통학 인구 비율 또는 통근 통행량을 따질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게 김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직장을 가게 되는 비율, 즉 통근량이 전체를 따집니다. 예. 김포시 내에서 김포시 내로 가는 것도 통근이거든요. 네. 그 수치를 다 합친 것을 분모로 놓고 네. 그다음에 그중에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비율을 따지게 되면 네. 그것은 12.7% 정도, 12~13%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수치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네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어떤 도시도 85%가 다른 도시에 그렇게 경제 활동을 의존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근 통행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 경제적 의존도를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네. 85%가 그건 가능하지 않은 지표죠. 그럼 서울 통근 비율로 따질 때
지금 예. 김포 말고 서울 인접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지역하고 예.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과거부터 항상 그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해왔던 건 광명이에요. 광명이 더 높아요. 광명시는 20% 넘거든요. 예, 예, 또 하남도 마찬가지고요. 한 20% 되고요. 예, 과천도 거의 20%. 예. 또 뭐 구리시도 19%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김포보다 높죠. 만약에 이 논리대로 하자면은 광명이 먼저 서울로 편입돼야 될 텐데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예.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지금은 거론이 안 되지만 예. 과거에 거론이 됐었어요 이미. 광명이 서울로 편입되는 문제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러면 왜 안 됐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광명시의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김포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김포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물론 매우 높은 비율의 그 김포 시민들은 김포시 내에서도 동지역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예. 동지역, 동쪽 지역이 동지역이고 서쪽 지역이 농촌 지역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그 뭐 광명이나 과천이나 하남이나 구리나 하고 김포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김포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라는 거예요. 네. 즉 김포시에는 하부 행정구역으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읍면이 같이 현재 존재하거든요. 네. 특히 서쪽 지역, 그 김포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에 있어서 서쪽 예.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 농촌 지역이죠. 그러니까 강화 쪽으로 붙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논이 예. 여전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하남이나 이런 곳하고 좀 성격이 다른 곳인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느냐? 예. 그냥 편입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김포시가 특별시에 편입이 되려면은 김포구로 돼야 됩니다. 즉 자치구로 전환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치구 밑에는 동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읍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김포시 내의 읍면이 동으로 전환이 돼야죠. 그럼 지금 그 읍면 단위는 동으로 다 전부 다 바뀌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현재 지방자치법에 있는 우리의 지방행정 체계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예. 다만 그럴 경우에 이 문제를 김포시장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네. 읍면하고 동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 주민들의 행정 체제에 있어서 예. 읍면의 경우는 농어촌 특례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예. 동하고 달리 예. 즉 주민들 같은 경우에 농어촌 특례를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곳이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 그 대입에서의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예, 예. 그럼 그게 다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뭐 생활권 얘기를 그 정치권에서 하던데요. 예. 사실 생활권 면에서 봤을 때 그 동지역, 즉 김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포 골드라인 그 지옥철 문제의 그 대상이 되죠. 네네. 근데 읍면 지역, 서쪽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될까 그러면은 거기는 사실 서울하고의 그 연계성, 통근 통행량이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특히 네네.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인천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오히려 막 굳이 따지자면 인천 검단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상황이 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경북 군위군하고 대구 편입 문제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제가 꼭 짚고 싶은데요. 예. 군위군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 한 30년 동안의 역사에서 보면은 예. 군위군과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 네. 또 대구에서도 달성군이 이미 예. 그 편입이 됐었고요. 네. 부산도 기장군이 편입이 됐죠. 예. 또 울산도 울주군이 있거든요. 예. 거긴 좀 복잡한 사례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경기나 또는 경남의 군으로 있다가 그렇게 광역시로 들어간다고 해서 군의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네. 하지만 특별시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군의군 같은 경우에 대구로 간다고 해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 체제 면에서의 김포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변화의 측면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단순하죠. 네네. 예. 지금 김포 시민들이 그 서울 편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김포 골드라인 이 교통지역 때문이잖아요. 그럼 교통 그렇게 편의성을 나오죠. 높이거나 서울시로 들어갈 경우에는 지하철을 놓기도 좋고 서울시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교통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와 관련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 내에 관할 구역이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구역의 완전한 통합의 형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냐?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2021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네.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제한된 기능에서 서로 연계 협력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포시의 경우에 김포시의 모든 행정이 서울시의 모든 행정과 통합됨으로써 나타나는 편익이 예. 과연 그렇지 않고 지금 김포시가 독자적으로 할 때하고의 그런 편익보다 월등히 크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네. 자치구가 돼서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면 김포시가 그 독자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독자적인 그런 그 도시 계획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자치구는 시하고 달리 같은 지처자치단체의 유형이지만 자치구는 시에 비해서 행정 권한이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포시가 기존에 독자적으로 추진해왔던 김포시만의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금보다는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행정적인 측면이고, 근데 또 재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포시는 지금까지 지방교부세,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 예산 지원을 해주는 지방교부세를 주거든요. 네. 근데 김포구가 되면, 즉 자치구가 되면 지방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또 지방세도 차이가 생겨요. 그렇죠. 예. 시세가 아니라 자치구세가 되니까 예. 자치구세는 세목이 단출하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할수록 좀 복잡한데요. 예. 이게 시간 여유가 많지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또 하나 내세우는 논리가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경기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추세는 메가시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보십니까? 메가시티 추세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근데 그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메가시티나 메가리전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도쿄도 얘기하고 런던 광역정부 얘기하는데요. 도쿄도는 23개 특별구하고 26개 시, 5개 정, 8개 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새로운 행정체제예요. 네. 저는 만약에 도쿄도를 비교한다 그러면 경기도가 서울도가 되면 됩니다. 네네.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예. 도쿄의 특별구만 보시면은 23개 특별구가 있는데 그 면적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런 사례하고 비교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런던 광역정부하고 런던 광역정부 안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초정부들하고의 관계가 지금 우리 특별시하고 자치구의 관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관계거든요.
거기는 런던은 기초가 우선이 돼서 했던 곳이고 네. 런던 광역정부는 일종의 광역적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 오히려 후에 탄생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외국 사례하고 비교하기도 어렵고 지금 복잡한 행정체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세금 문제 정리할 거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매우 복잡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복잡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권이 논의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앞으로 좀 같이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지학부 교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들이 대거 참석한다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